서울의 번화한 쇼핑몰 피팅룸에서 하나는 새 드레스를 입어보던 중 갑자기 커튼이 젖혀지며 한빛이 들어왔다. 그 순간 하나의 눈에 비친 한빛의 시선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억눌린 감정의 폭발이었다. 그 후 두 사람의 삶은 돌이킬 수 없는 혼란으로 휘말렸다. 하나는 28살, 서울의 유명 광고 회사에서 일하는 커리어 우먼이었다. 그녀는 완벽한 삶을 추구했다.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얻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항상 공허함을 느꼈다. 사회의 시선 속에서 자신의 진짜 감정을 숨겨야 했기 때문이다. 한빛은 27살,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후배 디자이너였다. 그녀는 밝고 창의적이었지만 가정 환경 때문에 늘 불안해했다. 보수적인 부모님 아래서 자란 한빛은 자신의 성 정체성을 인정하는데 오랜 시간을 보냈다. 그날 쇼핑몰에서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다. 하나와 한빛은 이미 회사에서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었다. 한빛은 하나의 카리스마에 끌렸고 하나는 한빛의 자유로운 영혼의 매력을 느꼈다. 하지만 둘 다 그 감정을 직시하지 못했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되었다. 특히 하나의 가족은 전통적인 가치를 중시했다.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으로 딸의 결혼을 기대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매일 좋은 남자 만나서 안정된 가정을 꾸려라고 조언했다. 피팅룸에서의 사건 후 한빛은 사과를 하며 물러났지만 하나의 마음은 이미 흔들렸다. 그날 저녁 하나는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다. 이게 나인가?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다음 날 회사에서 한빛을 마주쳤을 때 둘은 어색한 인사를 주고받았다. 하지만 한빛의 눈빛에는 후회가 아니라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점심시간에 한빛이 하나를 카페로 불렀다. 언니, 어제 일 때문에 죄송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놀라셨어요? 한빛의 질문에 하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대신 그녀는 그냥 잊어버려라고 말하며 자리를 피했다. 하지만 잊을 수 없었다. 하나는 밤마다 그 장면을 떠올렸다. 한빛의 손이 커튼을 젖히는 순간 그녀의 시선이 머무른 곳,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하나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나 여자를 좋아하나? 이 생각은 그녀를 공포에 빠뜨렸다. 가족의 반대, 사회의 시선, 직장의 평판.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었다. 한편 한빛은 더 적극적이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성향을 깨달았지만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친구들 중 몇몇은 알았지만 가족에게는 비밀이었다. 며칠 후 회사 프로젝트로 둘이 함께 일하게 되었다. 광고 캠페인을 위한 브레인스토밍 중 한빛이 하나의 손을 스쳤다. 그 접촉은 전기처럼 느껴졌다. 회의 후 한빛이 언니, 저녁에 술 한잔 어때요? 라고 제안했다. 하나는 망설였지만 결국 수락했다. 그날 밤 서울의 한 조용한 바에서 둘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빛이 먼저 털어놓았다. 저 여자를 좋아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하나는 충격받았지만 동시에 안도감을 느꼈다. 나도 비슷한 감정을 느껴봤어. 그 말로 둘의 관계는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다. 비밀스러운 만남, 문자 메시지로 나누는 속마음. 하지만 감정은 점점 깊어졌다. 하나는 한빛과 함께할 때 진짜 자신을 느꼈다. 한빛은 하나의 지지를 통해 용기를 얻었다. 그러나 문제가 시작되었다. 하나의 어머니가 딸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챘다. 요즘 왜 그렇게 늦게 들어오니? 남자친구 생겼어. 하나는 부정할 수밖에 없었다. 한빛의 가족도 마찬가지였다. 한빛의 아버지는 빨리 결혼해서 안정된 삶을 살아라고 압박했다. 첫 번째 충돌은 하나의 생일 파티에서 일어났다.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빛이 과도하게 친밀하게 행동했다. 하나의 친구 하나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너희 둘 사이에 뭐 있어? 하나는 당황하며 부정했다. 그날 밤 한빛과 다퉜다. 왜 숨겨? 우리 관계가 부끄러운가? 한빛의 말에 하나는 하니 그냥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만약 공개되면 직장에서의 승진, 가족의 지지,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둘의 관계는 깊어졌지만 균열도 생겼다. 한빛은 더 자유롭게 살고 싶어 했다. 그녀는 레즈비언 커뮤니티에 가입하고 싶어 했다. 하나는 반대했다. 위험해.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해? 이 의견 차이는 점점 커졌다. 한빛은 언니가 나를 사랑한다면 왜 숨기려 해? 라고 물었다. 하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의 내적 갈등은 극에 달했다. 사랑 vs 사회적 안정. 그녀는 밤마다 울었다. 한편 회사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동료 하나가 둘의 친밀한 모습을 목격했다. 하나 언니랑 한빛 후배, 이상하지 않아. 이 소문은 하나의 상사에게까지 퍼졌다. 상사는 하나를 불러 개인 생활은 자유지만 회사 이미지에 영향을 주지 마라고 경고했다. 하나는 충격받았다. 그녀는 한빛에게 거리를 두자고 제안했다. 잠시 떨어져 있자. 이게 우리를 위해 좋을 거야. 한빛은 상처받았지만 동의했다. 하지만 떨어져 있는 시간은 둘을 더 괴롭게 만들었다. 하나는 한빛의 부재를 견딜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직시했다. 이게 나야? 왜 숨겨야 해? 마침내 하나는 결심했다. 한빛에게 연락해 다시 만나자. 이번에는 제대로라고 말했다. 둘은 재회했다. 하지만 이 재회는 새로운 시련의 시작이었다. 하나의 어머니가 딸의 휴대폰을 몰래 보고 한빛과의 메시지를 발견했다. 이게 뭐야? 너 미쳤어. 어머니의 분노가 폭발했다. 가족 회의가 열렸다. 아버지는 이런 일로 가족의 명예를 더럽히지 마라고 말했다. 하나는 눈물을 흘리며 저 사랑해요. 한빛을이라고 고백했다. 부모님은 충격받아 병원에 가라고 했다. 이건 병이야. 치료받아 하나는 절망했다. 그녀는 한빛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한빛은 함께 이겨내자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빛의 가족도 문제를 알게 되었다. 한빛의 오빠가 너 때문에 가족이 망신당해라고 비난했다. 이 압력 속에서 하나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사랑을 포기하고 가족의 기대에 따를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걸고 한빛과 함께할 것인가? 그녀의 내적 투쟁은 치열했다. 내가 잘못된 걸까? 사회가 잘못된 걸까? 이 질문은 그녀를 밤새 괴롭혔다. 압력이 점점 커지면서 하나와 한빛의 관계는 시험대에 올랐다. 하나의 부모님은 딸을 집에 감금하려 했고 한빛의 가족은 그녀를 시골로 보내려 했다. 하지만 둘은 포기하지 않았다. 비밀리에 만나며 서로를 지지했다. 우리가 함께라면 견딜 수 있어. 한빛의 말은 하나에게 힘을 주었다. 회사 상황도 악화되었다. 소문이 퍼지면서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하나는 승진 기회를 놓쳤다. 상사가 개인 문제로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아라고 말했다. 한빛은 디자인 작업에서 배제되었다. 팀워크가 중요해. 내가 문제야. 이 차별은 둘을 더 단결시켰다. 하지만 내적 갈등은 여전했다. 하나는 왜 우리만 이렇게 힘들어야 해? 라고 한탄했다. 한빛은 더 강해졌다. 그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만났다. 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있어? 우리도 할 수 있어. 한빛의 말에 하나는 용기를 얻었지만 여전히 두려웠다. 사회의 정형화된 시선 속에서
동성애는 비정상으로 여겨졌다. TV 드라마나 뉴스에서조차 긍정적인 이미지는 드물었다. 하나는 우리가 행복하면 돼, 왜 남의 시선이 중요해? 라고 자신을 설득하려 애썼다. 첫 번째 큰 대립은 하나의 결혼 압력에서 왔다. 부모님은 소개팅을 주선했다. 이 남자 만나봐. 좋은 집안이야. 하나는 거부했지만 부모님의 울음에 마음이 약해졌다. 그녀는 한빛에게 한 번만 만나볼게. 그냥 형식적으로 라고 말했다. 한빛은 배신감을 느꼈다. 그게 무슨 뜻이야? 나를 포기하는 거야. 다툼이 벌어졌다. 하나는 자니 그냥 가족을 안심시키려는 거야 라고 변명했다. 하지만 한빛은 그게 시작이야. 점점 멀어질 거야 라고 말했다. 소개팅 당일 하나는 남자를 만났다. 그는 매력적이었고 안정된 직장을 가졌다. 부모님의 이상형이었다. 하지만 하나의 마음은 한빛에게 있었다. 데이트 중 그녀는 한빛의 메시지를 받았다. 언니, 사랑해. 눈물이 흘렀다. 하나는 남자에게 미안해요. 저 다른 사람이 있어요. 라고 말했다.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에게 솔직히 털어놓았다. 저 여자를 사랑해요. 받아주세요. 부모님의 반응은 격렬했다. 아버지는 집에서 나가 라고 소리쳤고 어머니는 울며 내가 왜 이렇게 됐어? 라고 물었다. 하나는 짐을 챙겨 나왔다. 한빛의 집으로 갔다. 한빛은 그녀를 안아주었다. 함께라면 괜찮아. 하지만 한빛의 가족도 알게 되었다. 한빛의 어머니가 너 때문에 가족이 파탄나 라고 비난했다. 한빛은 덤마, 저 행복해요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가족의 압력은 컸다. 둘은 독립을 결심했다. 작은 아파트를 구해 함께 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행복했다. 서로의 지지 속에서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현실은 하어시했다. 경제적 압박, 사회적 고립. 친구들 중 일부가 멀어졌다. 이해할 수 없어 라는 말들이 쏟아졌다. 하나는 직장에서의 차별로 스트레스를 받았다. 한빛은 창의력이 떨어졌다. 이게 사랑의 대가인가? 하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한빛의 배신이 시작된 것은 여기서부터였다. 한빛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클럽에 갔다. 그곳에서 다른 여자를 만났다. 처음에는 친구로 시작했지만 점점 가까워졌다. 하나는 눈치챘다. 요즘 왜 늦어? 한빛은 딜 때문이야 라고 거짓말했다. 하지만 하나는 한빛의 휴대폰을 보고 진실을 알았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대치가 벌어졌다. 한빛은 미안해. 그냥 외로웠어 라고 말했다. 하나는 상처받았다. 우리 때문에 모든 걸 포기했는데. 이 배신은 하나의 세계를 무너뜨렸다. 그녀는 한빛을 용서할 수 있을까? 내적 갈등이 다시 시작되었다. 사랑은 신뢰야. 깨진 신뢰를 어떻게? 한빛은 후회했다. 그녀는 그 여자와 끊고 하나에게 돌아왔다. 다시는 안 그럴게. 하지만 하나의 마음에는 상처가 남았다. 둘의 관계는 불안정해졌다. 사회적 압력도 계속되었다. 하나의 아버지가 찾아왔다. 집으로 돌아와. 그 여자랑 헤어져. 하나는 거부했다. 아빠, 저 행복해요. 아버지는 그 행복이 얼마나 갈까? 라고 말했다. 이 말은 하나를 흔들었다. 한빛의 가족도 마찬가지였다. 한빛의 오빠가 너 때문에 엄마가 아파라고 압박했다. 한빛은 내 삶이야 라고 대응했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하나는 결단을 내렸다. 우리 공개하자. 숨기지 말고. 한빛은 동의했다. SNS에 둘의 사진을 올렸다. 우리는 사랑해.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 친구들은 지지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난했다. 비정상적이야. 가족이 불쌍해.
이 댓글들은 둘을 괴롭혔다. 회사에서도 문제가 되었다. 하나는 해고 위기에 처했다. 회사 이미지를 해쳐 한빛은 프로젝트를 잃었다. 경제적 어려움이 시작되었다. 하나는 지게 우리의 선택이야. 후회 안 해 라고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한빛도 마찬가지였다. 우리가 잘못한 걸까? 공개 후 하나와 한빛의 삶은 더 복잡해졌다. 지지자들이 나타났지만 적대적인 시선이 더 많았다. 길거리에서 속삭임, 온라인에서의 악플. 하나는 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 라고 한탄했다. 한빛은 강해지자라고 격려했다. 하지만 내적 상처는 쌓였다. 하나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 때문이야. 내 탓이야. 아버지의 말에 하나는 죄책감을 느꼈다. 그녀는 병원을 방문했다.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와. 그 생활 포기해 라고 애원했다. 하나는 눈물을 흘렸다. 엄마, 미안해. 하지만 포기 못해. 이 대화는 하나의 마음을 찢었다. 가족 vs 사랑. 그녀는 밤마다 고민했다. 한빛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너를 상속에서 제외할 거야 라고 위협했다. 한빛은 돈보다 행복이 중요해 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아파트 렌트비, 생활비. 둘이 벌이가 줄어들면서 어려워졌다. 한빛은 부업을 시작했다. 괜찮아. 함께라면. 하지만 피로가 쌓였다. 둘 사이의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하나가 가족 때문에 포기할까? 라고 물었다. 한빛은 충격받았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나를 버리는 거야. 다툼이 심해졌다. 하나는 잔이 그냥 힘들어서 라고 말했다. 한빛은 그럼 헤어지자. 내가 행복해지게. 이 말은 둘을 분리시켰다. 분리 기간 동안 하나는 가족과 화해를 시도했다. 집으로 돌아가 부모님의 기대에 따랐다. 소개팅을 다시 갔다. 하지만 마음은 공허했다. 이게 진짜 나인가? 한빛은 클럽에서 위안을 찾았다. 이전 여자와 재회했다. 하나가 없으니까. 하지만 후회가 밀려왔다. 하나는 한빛의 소식을 듣고 질투를 느꼈다. 어떻게 나 없이. 그녀는 한빛을 찾아갔다. 미안해. 돌아갈게. 재회는 감정적이었다. 둘은 포옹하며 울었다.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하지만 상처는 남아있었다. 신뢰 회복은 쉽지 않았다. 사회적 운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레즈비언 권리 행사에 갔다. 그곳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너희처럼 용기 있는 커플이 필요해. 이 말은 둘에게 힘을 주었다. 하나는 우리 이야기 공유하자라고 제안했다. 한빛은 동의했다. 블로그에 글을 썼다. 한국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법. 반응은 뜨거웠다. 지지 메시지와 함께 비난도 왔다. 하지만 둘은 강해졌다. 회사에서 하나는 새로운 직장을 찾았다. LGBT 친화적인 회사였다. 한빛도 프리랜서로 독립했다. 경제적으로 안정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가족의 압력은 여전했다. 하나의 아버지가 법적으로 막을 수 없지만 내 인생 망칠 거야 라고 말했다. 한빛의 어머니가 자식으로 인정 안 해라고 선언했다. 이 말들은 둘을 아프게 했다. 하나는 가족 없이도 살 수 있어 라고 물었다. 한빛은 내가 가족이야 라고 대답했다. 고조되는 드라마 속에서 한빛의 건강 문제가 발생했다.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과 우울증. 하나는 걱정했다. 내 탓인가? 그녀는 한빛을 돌보았다. 이 과정에서 둘의 유대는 더 강해졌다. 한빛은 언니 덕분에 버틸 수 있어 라고 말했다. 사회적 논란이 커졌다.
미디어에서 둘의 이야기를 다루었다. 현대 한국의 동성애자 인터뷰 요청이 왔다. 하나는 수락했다. 우리의 사랑은 정상적이에요. 사회가 변해야 해요. 이 발언은 논쟁을 일으켰다. 보수단체가 항의했다. 가족 가치 파괴자. 위협이 시작되었다. 익명 편지, 협박 전화. 하나는 두려웠다. 이게 대가인가? 한빛은 포기하지 말자라고 말했다. 하지만 하나의 내적 갈등은 극에 달했다. 사랑을 위해 모든 걸 잃을 가치가 있어? 위협이 현실화되면서 하나와 한빛은 보호를 요청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증거가 부족해 라는 답변이 왔다. 사회의 무관심이 둘을 더 고립시켰다. 하나는 왜 우리만 이렇게? 라고 절규했다. 한빛은 변화의 시작이야 라고 위로했다. 가족과의 대치가 절정에 달했다. 하나의 부모님이 아파트를 찾아왔다. 집으로 와 그 여자 버려 하나는 간돼요 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화를 내며 물건을 던졌다. 어머니는 울며 내가 왜 이렇게 변했어? 라고 물었다. 하나는 변한 게 아니에요. 원래 이래요 라고 대답했다. 이 대화는 가족의 유대를 끊었다. 한빛의 가족도 마찬가지였다. 오빠가 너 때문에 집안이 엉망이야 라고 찾아왔다. 한빛은 내 선택이야 라고 맞섰다. 싸움이 벌어졌다. 한빛은 상처를 입었다. 가족이 왜 적이 돼? 이 사건 후 둘은 해외로 도피를 고려했다. 캐나다나 호주로 가자. 거기서는 자유로워. 한빛의 제안에 하나는 망설였다. 한국을 떠난다는 건 패배야. 하지만 현실은 하어시했다. 직장 상실, 사회적 배제. 하나는 어쩌면 그게 최선일 수 있어 라고 생각했다. 내적 투쟁이 계속되었다. 하나는 상담사를 찾았다. 내가 잘못된 걸까? 상담사는 잔이에요. 사회가 문제예요 라고 말했다. 이 말은 하나에게 위안을 주었다. 한빛도 치료를 받았다.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 둘은 운동을 이어갔다. 퀴어 퍼레이드에 참여했다. 수천 명의 사람들 속에서 손을 잡았다. 우리는 여기 있어. 구호가 울렸다. 이 순간 둘은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니 현실이 기다렸다. 더 많은 위협. 한빛의 배신이 다시 드러났다. 과거 여자와의 연락이 발견되었다. 하나는 왜 또? 라고 물었다. 한빛은 미안해. 스트레스 때문이야 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큰 싸움이 벌어졌다. 하나는 신뢰가 없으면 끝이야 라고 말했다. 한빛은 울며 용서해줘. 용서의 과정은 힘들었다. 하나는 왜 나를 배신해? 라고 물었다. 한빛은 나 자신을 잃었어. 미안해. 둘은 대화를 통해 화해했다. 하지만 상처는 깊었다. 하나는 다시는 못 믿을까 봐라고 생각했다. 사회적 변화의 조짐이 보였다. 젊은 세대의 지지가 늘었다. 너희 덕분에 용기 내 라는 메시지. 하나와 한빛은 롤모델이 되었다. 인터뷰에서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숨기지 마세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가족의 화해는 어려웠다. 하나의 어머니가 편지를 보냈다. 생각할 시간 줘. 하나는 희망을 가졌다. 한빛의 아버지도 연락했다. 대화하자. 작은 변화였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하나는 선택을 해야 했다. 사랑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걸 걸 것인가, 아니면 타협할 것인가. 그녀는 한빛과 함께 결심했다. 우리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새로운 도전이 왔다. 한빛이 임신 소식을 들었다. 아니, 그건 불가능했다. 대신 한빛이 건강검진에서 이상을 발견했다. 스트레스로 인한 질환. 하나는 내 탓이야 라고 자책했다.
한빛은 잔이야. 함께 싸우자. 치료 과정에서 둘의 유대는 더 강해졌다. 하나는 직장을 그만두고 한빛을 돌보았다. 경제적 어려움이 왔지만 지지자들이 도왔다. 크라우드 펀딩으로 모금되었다. 사회적 논쟁이 절정에 달했다. 법안 개정 운동에 참여했다. 동성 결혼 합법화 하나와 한빛은 증언했다. 우리의 사랑을 인정해주세요. 이 발언은 미디어에 보도되었다. 반대자들이 나타났다. 시위에서 충돌이 일어났다. 하나는 부상을 입었다. 병원에서 한빛이 미안해 라고 말했다. 하나는 괜찮아. 우리의 싸움. 부상 후 하나는 회복했다. 하지만 트라우마가 남았다. 이게 사랑의 대가인가? 그녀는 한빛에게 물었다. 한빛은 후회 안 해라고 대답했다. 둘은 더 가까워졌다. 가족과의 화해가 시작되었다. 하나의 어머니가 방문했다. 내 행복이 중요해. 눈물의 포옹. 아버지는 여전히 망설였지만 서서히 받아들였다. 한빛의 가족도 마찬가지였다. 오빠가 미안해 라고 사과했다. 사회적 변화가 일어났다. 법안이 논의되었다. 하나와 한빛의 이야기가 영감을 주었다. 젊은이들이 모여 지지했다. 사랑은 자유야. 하지만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었다. 여전히 시선이 있었고 도전이 남았다. 하나는 우리가 이겼어 라고 물었다. 한빛은 아직 싸움 중이야 라고 말했다. 둘은 미래를 계획했다. 함께 사는 삶, 어쩌면 해외로. 하지만 한국에서 변화를 만들기로 했다.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돼. 내적 성찰이 끝났다. 하나는 내 선택이 옳았어 라고 느꼈다. 한빛도 마찬가지였다. 손을 잡고 서울 거리를 걸었다. 밝은 미래를 향해. 이야기의 끝에서 하나와 한빛의 선택은 과연 옳았을까?